시간은 국정교과서 지지 뉴욕 벌기대회 중 김남수 목사님의 연설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당신은 목사고 바쁘게 설교해야 될 사람이 뭐할러 이승만 박사 어쩌고 뛰어다니며 돈 쓰고 고생하냐 욕먹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솔직한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다 큰 글씨로 부시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선생님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좌파 공산 사상에 물든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대한민국을 이대로 놔두면 머지않아 적화되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고 공식화된 과정이라고 결심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적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건국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건국 이념을 새로 세우고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다가 이승만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500만 US 달러를 50억 원을 써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설득시켜서 이승만 박사라는 영화가 나오도록 기도와 모금을 모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거민정 교과서 그게 얼마나 민주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민정 우리는 독재 시대를 지나서 독재라는 이야기나 민주라는 얘기를 해야 치성인처럼 보이고 또 그런 행세를 해야 세상에서 알아주는 치성인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에 다른 분들이 애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교계의 지도자로 교인들에게 또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원 오브 더 리더로 우리가 이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의 동포 사회를 올바로 바른 의식 구조 속에 알려주고 깨우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분야가 아니지만 장시간 여러 날을 그리고 여러 서적을 뒤지면서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 토론은 이거는 절대로 정부는 이 토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정과 국정에 주는 뉘앙스 때문에 국정이 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론과 논쟁의 정쟁의 이슈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좌파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냐 검정교과서냐를 말하기 전에 그 국정교과서 검정 이전에
그 교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교과서의 내용이 뭐냐? 이걸 까서 펴서 다 놓고 그 다음에 일로 갈 거냐 저리로 갈 거냐는 정치가나 좌파나 뭐 정권이 말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국민이 그리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결정에 넘겨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도 모르고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토론하는 사람들이 좌파가 묻습니다. 책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한국의 저명한 교수들과 국가를 영위하는 지도자들이 이 국정교과서를 여러 해 전에 오랫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집약해서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 이거는 도저히 그냥 놔두면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험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마지막 최후의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을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여성 지도자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깊은 그리고 아주 고도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이분이 말씀한 것 제가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최영표 선생님도 나라의 운명을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토론, 여론 할 게 없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교과서의 내용 전체를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책을 연구한 그래서 내용을 30가지를 정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10가지만 알려줘야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애들이 배워서 이런 애들이 생산됐으며 앞으로 10년만 더 생산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로 총 한 번 안 쏘고 나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발표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민주주의 자유선거에 의해 재헌국회가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21살에 투표권을 주고 23살에 피선거권을 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현대적 투표 직선제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48년 5월 30일에 초대 입헌 국회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에 통과된 대한민국 헌법이 오전 10시에 공포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180표를 얻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13표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 이념과 건국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되므로 대한민국은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역사 교과서가 말하지 않는 역사 교과서는 역사가 아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역사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걸 2350개가 넘는 99.9%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론 이 부분 국가 설립으로, 남한은 정부 설립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내용도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 대한민국 사관을 가진 저작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위험한 교과서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인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역사관은 필연적으로 반국가, 반자본주의, 반자유주의, 반시장경제, 반기독교, 반종교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반미, 반일, 친중, 친소의 경향이 깊이 물들어 있게 됩니다. 폭력과 선동을 통한 혁명을 정당함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와 국가에 충성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의무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차를 때려부시고 불 놓고 경찰은 파괴해요. 여기 플라싱에서 우리 데모하다가 경찰차 하나에다가 돌 한 번 던지면 아마 제가 주동했다면 저는 10년 감옥 살 것입니다. 돌 던진 사람은 5년, 거기 앞에 왔다 갔다 한 사람도 1년은 다 붙잡혀가서 혼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배워서 무엇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나 국가의 법이나 전통을 부정할 뿐 아니라 계급투쟁에 유리한 사실만 윤리와 진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정의와 진리, 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이 이태리 공산주의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한 사상론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옳고 그때만 윤리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유관순을 빼고 대신 강주용이라는 여성 사진을 싣습니다. 이 강주용은 평양 고무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고 노동자 동맹을 만들어서 투쟁하다 일제시대 감옥에 간 최초의 여성 운동가로 계급 투쟁의 좋은 예로 이 사람을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인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만들어 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강주용은 계급투쟁의 좋은 표적이기 때문에 유관순을 빼고 강주용을 넣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하였다 썼습니다. 정부라고 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371페이지입니다.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하였다. 이 강행하였다는 말은 잘했다는 말입니다. 잘 갔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 잘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중국은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대규모로 군대를 파병했다. 월남 파병과 중국 파병이 동일하게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전쟁 범죄자 김일성과 피해자 이승만을 양비론으로 다루어 전쟁과 그 피해의 책임을 교묘하게 희석시키고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남한도 책임있고 북한도 책임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북 두 지도자 이승만과 김정일은 적개심과 공포심을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평양 집필은 공통점이 있는데 북한 정권이 불리할 때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끌고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과 같은 장치. 네 번째, 6.25 전쟁에 대한 유엔군의 활약과 그들의 희생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전쟁의 역사에 유엔군과 미군은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유엔군의 희생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 갔을 때 5천 명의 참전용사와 배 2척을 전시해 1951년에 파송한 그 콜롬비아 참전용사 국가에게 우리가 가서 고맙다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과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인 데서 큰절을 하고 고맙다고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와서 싸워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미국 군인이 왔다는 말도 안 썼습니다. 와서 몇 명이 죽었다는 말도 안 썼습니다. 그냥 유엔군이 왔다 그랬는데 그 온 것 때문에 세계 전쟁으로 확산됐다는 내용 나중에 보면 나와요. 전쟁 확대의 책임을 유엔에 전가시킨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휴전 이래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도발 사실에 대해 침묵하는 벙어리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회수돼야 되고 모두 다 리콜되어서 추운 겨울에 난로에 넣어야 됩니다. 심리전, 사상전을 계속하면서도 무력 도발과 테러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역사 교과서가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침묵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인가 평양의 교과서인가 묻습니다. 숫자가 금성사에서 나온 사건 정리 다 도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인데 어떤 책은 100%, 어떤 책은 90%, 아주 후반되는 80%, 10가지 사건 중에 한두 가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 사건은 1.21 청와대 침투 사건. 누가 왔나요? 김신조. 후회불로 강제로 미국 배에 올라가서 뺏고 그 배를 갖다 평양 대동강변에 세우는 사건. 삼척 울진 무장 간첩 침투 사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아웅산에 1983년 10월 8일 아웅산 테러 사건은 북한에서 폭탄을 장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강요들이 그 나라에 가서 국군묘지에 참여할 때 부총리, 외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공역자원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고마, 주재 대한민국 대사,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해외협력기획단, 재무차관, 농림부 차관, 과학기술차관, 민정당의 총재, 비서실장, 대통령의 주치, 청와대 공보비서관, 경호실 경호관, 동아일보 사진기, 이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휴전 이후에 최대의 도전이고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평양의 교과서입니까? 칼기 폭발 아무 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1987년 88년에 올림픽이 있고 87년 11월 29일에 115명의 승객을 태운 대한항공 858편, 결국 이라크를 출발해서 이 인도양 상공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파견한 공작원에 의해서 공중폭파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책입니까? 아니면 소설입니까? 여섯 번째 세계 가장 독재 국가인 북한을 두둔하고 그 독재자를 통 큰 지도자로 우상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친일, 반미, 친미, 좌편 교과서이기 때문에 회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대중, 김정은 사진을 영웅처럼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무서운 독재자로 혹은 초란 대통령으로 후대접이 심합니다. 사진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전면적이고 집중적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친좌파 반헌법적 조치나 친인척 부패 정책의 부작용, 대북 송금 사건, 이적 행위, 결과 참수리호의 격침 이런 것들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천재 교육 교과서엔 김일성 사진 2번, 김정일 사진 3번, 김정은 사진 1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가혹하고 김대중, 김일성 일가의 동정적 서술이 전체입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김정은, 김일성은 영웅으로, 박정희, 이승만은 악인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실패하고 문제투성인 북한은 낙원처럼 두둔하고 성공한 대한민국은 파괴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암시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권 문제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공산 세력의 탄압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과 남한과 미국에 전가합니다. 천리마 운동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소개합니다.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한 서술은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토지개혁의 독재성도 누락되었습니다. 강제로 뺏어서 지금도 나눠주지 않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쓸 수 없다. 농사만 지어라. 농사 지어서 세금 내라. 대한민국은 그 오래된 역사의 뿌리 깊은 양반 쌍놈이 토지 때문에 지주와 농부 그 계급 때문에 생기는 건데 토지개혁을 정부가 채권으로 돈을 다 주고 모든 땅을 다 사서 한 사람당 몇 에이커씩 몇천 평씩 나눠줘 장기적으로 가파르게 하는 세계 위대한 토지개혁을 한 성공적인 대한민국. 그래서 양반 쌍놈 없앤다는 말도 안 하고 없애버린 천재적인 토지개혁을 자랑하진 못할 망정 돈 받고 팔았다고 북한은 그냥 뺏고 그냥 줬다고 그렇게 그대로 써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8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성공 신화 이런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 영웅만 있고 건국 호국 노동운동가 이한열, 박종철 같은 민주화운동가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면과 사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지만 백선엽, 워커, 메가더 장군 같은 6.25 영웅, 전쟁 영웅들과 이병철, 이건희, 정주행 같은 세계적인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애하지 않은 역사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 영웅만 있고 건국, 호국, 산업화 영웅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국군, 미국에 대한 적대감, 노동자, 농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호감 내지는 북한의 독재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고 2011년 8월 23일 국방부는 한국 교과서를 검토하고 이렇게 이대로 가리키면 큰일 나갔다 해서 2014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바로잡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군은 지켜야 할 상대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조국이죠. 그리고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되냐, 공산당과 싸워야 되는지를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군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국방부의 보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북한식 방법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국방부가 문교부에다 질문하고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 고쳤습니다. 10번째,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과서, 평양에서 사용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다 걷어서 찍지도 못하는 북한에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저희 같으면 아멘 하겠는데. 대한민국엔 13번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열회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은 한 번도 탄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북한의 독재 선거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선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6.25 후에 났으니까. 우리는 포장 속에 들어가서 개인 의사를 자유롭게 OX표를 칠 수 있는 투표였고, 그래서 UN 감시하에 대한민국의 투표는 민주적이고 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투표할 때 가보니까 투표를 해서 투표 박스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까만 거, 하나는 하얀 거. 반대하는 사람은 까만 데다 넣어라, 찬성하는 사람 하얀 데다 넣어라.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가 남았잖아요. 이게 무슨 투표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몰라. 이거 아는 분만 한번, 맞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으로 암시됐습니다. 미국 사람은 와서 앞으로 내 말 들으시오 그랬다고 해서 점령군입니다. 북소련에서는 와가지고 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북소련은 와서 민족을 해방시키러 왔고, 이 미국 사람들은 와서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착취하러 왔다고 그렇게 섣불른 거짓말하는 이 빨갱이들이 근데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살려고 거짓말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 보다. 북한의 인권 탄압을 변호합니다. 우리식 인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요. 미국의 원조를 비판합니다. 전후에 잉여 농산물을 너무 많이 원조하여 한국 농업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책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가르쳤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비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밀과 면화 등 일부 품목은 국내 생산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갖다 주어서 한국 농사에 지장이 있었는데 밀이 지장이 있었다. 미안하지만 그때 무슨 밀이 뭐고 보리가 뭐고 그걸 갖다 10년 동안 수십억 불을 줘서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서 밀가루 우리가 우유가루 타 먹고 살아. 그래도 지금 미국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갖다 농업에 차질이 있었고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배고픈 사람을 살려서 맨날 며칠을 먹여 살려놓으니까 원수 갚는 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교과서를 용서할 수 없고 이 교과서를 가리키는 것도 이렇게 되기까지 나의 책임과 교회의 책임과 교육자들의 책임과 국회의원 정치가들의 책임과 적어도 양식 있는 민족과 국민의 책임이 있다고 나는 이 책임으로 마지막 대한민국을 건진 마지막 시간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선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